안녕하세요. 주식코니 혼입니다. 안녕 못 하시겠죠? 좀 지금 시장이 엄청 과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주봉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 770포인트 단에서 770, 795에서 한번 반등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치로 재차 빠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좀 270포인트 단이 좀 지지되는가 좀 잘 체크해 봤는데요. 그냥 요거를 한 번에 밀어버릴 줄이야. 정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요런 기술적 지표가 접목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질 목표치 정말 다 많이 빠져 보이죠. 많이 그냥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요때 낙폭의 대칭적으로 요거 전체가 반등 파동으로 보여지고 요렇게 기술적 지표를 접목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700포인트 정도까지 기술적으로도 정말 뺄 수 있는 만큼 정말 많이 뺐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밑에 이제 받칠 수 있는 지지층을 하나 또 얘기를 드렸던 게 68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코스닥 기준. 그러니까 내일 또 추가로 오늘만큼 빠지면 680포인트 바로 도달해 버립니다. 도달해 버리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오면 680포인트 때까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고, 자 지금 일단 기술적 지표로 볼 수 있는 이제 좀 멈춤 구간을 다시 한번 또 우린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해야 되니까 다시 본다면 680포인트와 700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여기 밑단에서는 정말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정도로, 여기가 그냥 여기서도 그냥 흐른다?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현상도 좀 이렇게 접하지 못한 정도의 낙폭이긴 한데, 사실 여기 정도는 정말 좀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지지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770포인트도 충분히 멈춰올 수 있는 자리인데 정말 급락이 나오면서 세력이 의도해서 정말 밀어내고 있는 거죠. 세력이 작정하고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남겨드렸는데요. 지금 반대 매매가 하루에 3, 400억씩 쏟아진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 흐름도 마찬가지고 계속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렇게 장이 아침에 시작과 함께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이게 이제 그 개장과 함께 쏟아지는 다 반대 매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진다. 쏟아지는데 이제 주가를 이렇게 받쳐주는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매수 주체가 정말 환율이 1,300원을 또 넘어버리고 외인의 매도가 짙어지니까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주가의 빠짐의 불안함에 또 이제 그 주식을 매도하는 그냥 일반 매물도 현물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과 반대 매매가 같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낙폭이 엄청 빠르고 엄청 거센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게 만약에 매수 주체 세력이 물량을 받쳐가지고 올리기 시작하면 또 반등은 엄청나게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종목별로 정말 빠르게 정말 또 못 따라가게끔 호가가 얇아져 있고 비어져 있거든요. 매물 구간이 비어버리게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물 구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반등이 또 나올 땐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스닥 보시면 정말 아시아 증시에서도 홀로 약하고요. 정말 비트코인도 반등하고 있고 멈춰주고 있고 상해 증시는 계속 헐헐 날아가고 있고 일본 증시도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코스피만 자꾸 무너집니다. 코스피 코스닥만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환율에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금리 역전 이런 거 핑계 대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전부터 있던 뉴스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고 환율은 이미 그랬고, 환율은 지금 이 장세가 이러니까 더욱더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인 주체가 던져버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더 튀어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이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마냥 팔짝팔짝 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나가지고 반대매매 쏟아지니까 이게 웬 떡이하고 죽어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물량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로는 얘기 드렸죠. 2250포인트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680하고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거기에서는 또 멈춤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 강했지만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에서 현물을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투매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밀려요. 그럴 때 원래 외인이나 기관이 받아가잖아요. 더 빼겠다는 거죠. 신용 더 털고 더 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 바닥은 나오고 반등은 나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만약에 오늘 같은 낙폭이 나오면 내일도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일 지수 때도 내일 또 멈추고 내일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뭔가 신호가 필요하겠고 2250 그다음 코스닥은 680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좀 천천히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인선과 또 그 이격이 벌어지고 밴드 하단을 뚫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강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 엄청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투자자분들의 멘탈은 그냥 이미 나갔을 거고, 제가 원하는 건 반대 매매 그 신용이 있는 것들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미 곤란하고요. 좀 신용 비율 같은 건 좀 무리해서 더욱더 사지 않아서 신용 비율에도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현물도 사지 마시고 일단은 좀 저점을 확인하고 돌려갈 때 보자. 돌려가고 상승이 갈 때 상승 시에 눌림목 아니면 최소한 5일선 회복이라든가 뭔가 신호를 포착했을 때 보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명 지수가 바닥이 들어오고 매매 동향이 들어오고 개선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그 쌍바닥을 그릴 때 그 하나의 짚을 얘기 드렸다시피 모니터하고 있으면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내일도 뭐 예를 들어 2250까지 빠졌는데 거기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과 매수가 들어온다, 저가에서 들어온다 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착되면 또 매수 가능은 한데요. 일단은 내일까지도 좀 금요일이기도 하고 정말 이번 한 주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마음을 비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말 강하게 밀어내는구나. 그리고 하나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좀 이제 종목 보면서 얘기 드릴 거긴 한데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면 분명 긍정적인 게 있어요. 이 똥장이 정말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긍정적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뭘 사세요, 뭐 좋습니다, 뭐 올라갑니다, 반등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낙폭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얘기 드렸죠. 예전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것들이 반납될 때,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반납될 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그 이제 금융 그 불안기에 접어들면서 천천히 빠지고 횡보하다 빠지고 계단식으로 빠지더라도 조금 그 횡보 시간도 있고 거기서 또 반등했다 빠지고 좀 시간이 좀 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동성으로 빨리 오르기도 했지만 빠지는 속도가 또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하는 행위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가격 조정이죠. 두 번째가 횡보입니다. 매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락과 가격 조정과 매집은 와야 되니까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자는 게 2250일지 코스닥 680일지는 확실은 없습니다만, 그게 예를 들어 가정으로 바닥이라고 치면요. 그만큼 가격 조정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밀어낸 것이고요. 그럼 가격들 주가들 보면 전부 메리트가 있죠. 그냥 뭘 봐도 뭘 사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점만 잡히면요. 지금은 어떤 종목 사도 올라요. 사실은 반등이 세게 나오고 반등이 나오기만 하면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오릅니다. 많이 오를 거예요. 아니, 빠르게 오른다는 거죠. 그만큼 낙이 빠르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는 가격 조정은 끝났고 가격 조정이 끝나가고 있죠. 바닥을 그리러 가고 있으니까 바닥이 어디까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바닥 가고 있으니까 가격 조정이 되게 빨랐다. 그러면 횡보 매직 구간도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장이 사이클이 있다고 했으니까 3, 4년 사이클, 4, 5년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려있던 금에 원금 회복하는 게 예전처럼 4, 5년, 3, 4년이 아니라 2년 안에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매집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쭉 끝까지 올렸다 쭉 뺐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하고 다시 또 끌어올린다는 기준이면 지금 속도면 2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3, 4년이 걸려요. 진짜로. 또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중에 악재가 떠지면 모르겠지만 기본 사이클이 그런데 유동성으로 오버슈팅 된 것까지 해서 그것도 감안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니면 2600단이 멈출 수 있는 자리였다고 치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빠르게 다 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당 일주일 만에 거의 상간에 거의 한 13% 15%가 지수가 빠지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니까 빠르다는 건 그만큼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게 빠를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점에 꼭대기에 물렸더라도 그게 막연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로는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만큼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력이 가격 조정을 마치고 비로소 매직 구간으로 접어들 때 그때 같이 또
파동과 또 움직이는 섹터 순환을 가져가면서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꾸준히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하락장의 멈춤과 함께 계속 횡보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져지면 일단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바닥이 다져졌을 때 고점에 있던 것들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중간할 때 잘못 물리면 안 되고, 좀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털어내야 된다. 나중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큰 틀은 그렇습니다. 시장의 그 기간적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수익되고 나는 현금이 준비되어 있어라는 분은 이번에 저점 때도 공략해보고 섹터 공략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건 더 이상 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살 돈이 없고 물탈 돈도 없고 신용 비율도 차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거니까 사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요. 또 나중에 또 대응이 달라질지 몰라요. 정말 금융위기 뭐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까지는 보지 말고 일단 흐름을 좀 보자. 어차피 손절 못 잡고 늦었다니까요. 지금 손절한 건 정말 최고가에 사가지고 최저가에 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금 버틸 수 있는 현금 안에서는 버텨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염려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달러 선물인데요. 달러 선물로 얘기 드리고 여기가 고점이 돌파되는 거에 좀 위태롭다라는 얘기 드렸고, 돌파되면 지수는 꺾어 내려갈 거라고 얘기 드렸죠. 이것도 예전에 얘기 계속 접목해 드렸던 얘기고요. 코로나 때 환율까지도 뚫어버렸어요. 코로나 때 정말 코로나 때도 주가가 엄청 빠지니까 환율은 급등했었고, 다시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환율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고가를 갱신하고 정말 환율이랑 인버스가 슈팅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죠, 정말로. 그런데 바닥은 잡히고 내려와야 되지 않나. 정말 막연히 오를 수만도 없고 막연히 떨어질 수만도 없으니까 요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 또 시장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가장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빼는데 정말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전략까지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정말 지금 2000년, 2020년, 2020년에 했던 투자들을 모두 떠나게 만드는 정말 장세가 생긴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좀 걱정은 돼요. 환율이 1,500원까지 열려 있고 1,300원도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 뭐 어디가 꼭대기인지 모르니까 환율도.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정말 지수는 정말 말할 것도 없는데, 환율이 1,500원이면 지수 2,200도 힘든데 2,000도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좀 막연하긴 한데, 좀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겠죠. 안 해야겠고, 그렇게 된다는 가정이 생기는 신호가 생기면 대응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시황을 알고 있어야 이런 흔들림에 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두 달 갔다가 두 달 가서 20% 빠지나 하루에 일주일만 20% 빠지나 사실 지금 체감은 힘들지만 어차피 빠질 자리였다면 어차피 빠지고 어차피 바닥을 그려야 됐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만큼 빨라지는구나라고만 느껴지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내리꽂으니까 처음 목표치 금액을 봤던 거 56,700원, 53,000원 구간이 멈출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체크했었고, 여기서 매수는 아니고 흐름 봐야 된다 얘기 드렸죠. 근데 오늘 보시면 또 기가 막히게 56,000원, 56,000원, 56,000원이죠? 56,000원 얼마였나요? 56,800원. 제가 그어놓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구간이니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얼마라고요? 53,000원. 53,000원대. 53,000원대. 이게 좀 되게 느려가지고, 이게 제가 와이파이가 이거 해야 되긴 하는데, 와이파이가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좀 자꾸 이렇게 턴이 되게 느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 체크해 놨는데, 이 기준이면 삼성전자가 56,800원 정도 구간, 여기서 뭐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거면 이제 내일 반등이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내일도 또 반대매매 쏟아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도 또 투매 쏟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수도 밀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또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53,000원까지도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그게 과연 바닥일까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준치에 1차 목표치는 다 달았는데 매수가 아니죠. 매수가 아니고 말 그대로 돌려줄 때 다시 본다라는 개념이니까 53,000원 구간까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냥 모니터 하시면서 저와 함께 추적하시면 돼요. 바닥이 언제 잡히는가, 저가가 형성되는 거를 같이 체크하고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갔던가 어떤 것들 공략해야 되는 걸 같이 보자는 거니까요. 매수 관점이 아니죠. 자 보시면 원익 IPS도 1차 삼성전자가 계속 56,000 빠지면 빠질 수 있는 자리대다고 체크해 놓은 게 31,000원 구간하고 29,000원 구간이었는데요. 이것도 참 빨라요. 정말 여기가 이번에는 안 올 줄 알았다고요. 한번 반등 770대 나오고 재차 빠질 때 오는 금액이라고 설정을 해 놓은 건데 한 번에 밀어버려요. 이렇게 한 번에 올 줄 몰랐어요. 반등 해줄 줄 알고 같이 좀 체크해 봤잖아요. 근데 반등 못 해줬죠. 결론은 여기까지 빠졌고, 자 29,600원 여기까지 일단 열려 있습니다. 원익 IPS도 잡히는 거 봐야겠죠. 봐야 됩니다. 그 금액대 한번 보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희 이제 애청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 관심 종목인 SK가 시장에 비해 정말 강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정도면 낙폭도 그러고 좀 예전에 이렇게 과하게 이미 빠졌던 게 있긴 합니다. 이미 좀 시장에 비해 혼자 이렇게 나홀로 빠졌던 건 있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이미 이때 반등 기회에 나올 수 있는 게 다 만들어 줬었고 같이 저 모니터 했었죠. 21만 1,500원 정확히 금액까지 체크하면서 같이 체크해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지수 밀리면 또 오늘 잘 버텨줬지만도 갑자기 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SK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구나, 이 친구 되게 견고하네 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은 들죠. 어떻게 SK 주주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해 보인다. 근데 여기 지금 당장 캔들에서도 윗골이 맞는 거니까 일단 밑까지 열어놓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상 자리, 그 다음에 꼬리대까지 이렇게 나눠서 일단은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을 포착해야 금액적이 체크가 되니까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SK 스퀘어를 정말 오랜만에 또 갖고 와봤는데, 야 이것도 정말 장난 아니더군요. 근데 이 낙폭만 보면, 여기서 고가 대비 낙폭만 보면 솔직히 지수 대비는 좀 덜 빠진 건 맞아요. 이미 얘도 이미 과대 낙폭이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안타깝지만 좀 여기가 5만 원 여기가 넘어줘야 된다 얘기했는데 못 넘잖아요, 솔직히 아직은.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하락 추세를 봤을 때 하락 추세 하단까지도 이미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추가 하락이 나오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더 이 하락 추세를 더 끄집어 내리는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SK스퀘어 주주분들도 어떻게 시장의 바닥이 나온다면 바닥 구간으로 잡힐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한번 같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스퀘어도 참 정말 힘들게 하네요. 정말 힘들게 하고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시장 밀리니까 계속 밀려 흘려 내려간다. 그래서 아직도 하락 추세 중에서 타고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기술적 지표로만 보면 하락 추세 안에서도 저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살짝은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시장에 따라 과연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T 로보틱스고, 로봇주는 하락할 때 더 오히려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올해 영업이 개선되고 삼성전자가 중요하긴 한데, 사실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버텨줘야지 되는, 좀 왜냐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요. 삼성전자가 로봇 그 시장에다가 100조를 투자한다라는 것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코스피치 시장에 버텨줘야 되는 거니까 빠지는 건 빠져서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는 건 좋습니다. 왜냐면 로봇주는 제가 되게 좋게 보고 로봇 섹터 자체가 좀 지금 만약에 지금부터 모아가고 사야 되는 시장 섹터로 보면 일단 로봇주는 빼놓지 않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도성을 띌 수 있는 섹터군 종목이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도 보장되어 있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장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 개선될 수 있는 좀 그 시장 위치대에 있으니까 로봇주는 진짜 좀 계속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야 이것도 로봇주도 계속 밀리니까, 야 여기 바닥이 이제 6,100원대가 옛날 저점 100원대 금액대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보고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밀려주는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여기도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6,100원, 6,000원대 정도 되겠죠. 여기 금액대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그래요. SPG, 레인보우 로보스 제가 소개시켰던 것도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 가격적 메리트 생기니까 지금 공유 드리는 것들이 시장의 저점을 형성할 수 있을 때 금액이라고 추측해 보는 금액이니까 체크해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2250단 680포인트대라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금액대 종목 섹터 자리니까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적 설정을 해놔야 관심 종목 왔을 때 분봉상 지지가 나온 거 체크하고 매수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베셀이고요.
UAM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이 친구도 많이 밀리긴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자리대가 사실 지켜줘야 되는 금액이고, 여기서 밀리면 얘도 이제 보장 못하죠. 반대매매 만약에 신용 털린다고 나오면 5천원대까지 쭉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력이 이거를 살리고 세력이 이렇게 금액을 내린다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세력이 이렇게 내릴 수는 있고요. 내릴 수는 있고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내린다는 거는 자기들이 다시 여기 있는 매물대를 사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만약에 관여하고 조정한다면 지금 금액대를 훼손 안 시키는 게 좋긴 합니다. 그게 7천원대로 보이거든요. 7천원이 훼손되면 갭이 떴던 자리까지 메꿔지고 옛날 캔들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열어놓고 다시 한번 저가 테스트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중요한데 또 어떤 흐름이 나와지는지 7천원대에서 한번 보시고 7천원대가 이탈한다 그러면 좀 관망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저점을 다시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포지션을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메타버스 얘기 드렸는데 덱스터 예전에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했던 종목인데요. 자, 이제 처음 봅니다. 돌려보니까 이제 봐요. 자, 옛날에 메타버스로 급등하고 대시세가 나기 전 금액대가 도달한 거예요. 벌써 왔어요. 게임즈도 그렇고 얘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갖고 온 이유가요. 메타버스를 보시면 여기서 세력이 일단 하락 매집은 하고 있어요. 하락 매집을 외인이 하고 있다라는 건 보여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찍으면 바로 하락 매집하니까 간다는 아니고요. 하락 매집하면 하락 매집한 만큼 금액이 싼 만큼 여기까지 예를 들어 이렇게 반만치는 금방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000원 구간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바닥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락 매집한 것들 요만큼만 시세 줘도 수익 내면서 털 수 있고요. 이게 퍼센티지가 작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전에 맥스트가 이렇게 바닥권에 이렇게 튀어 올라왔던 파동을 보시면 돼요. 이게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1,800원 정도 제가 갖고 왔는데 1,800원 정도에서 1,800원, 9,2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 저점을 잡아도 하락 매집한 건 포착되기 때문에 14,000원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바닥권을 잘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9,200원대, 1,800원대까지 이렇게 두 가지 그 지지선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금액 다 반납됐어요. 반납됐는데 요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거죠. 작년 11월부터 해서 요게 이제 1년치도 아니고 정말 이 단기간에 여기까지 다 밀어낸 거예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인데 한 7, 8개월 만에 1년 반치를 한 번에 밀어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근데 재료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얘가 대시세가 난 종목은 보면 안 돼요. 대시세가 난 종목은 이렇게 계속 조금씩 빠지면서 결론 흘러내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오랜 시간 물게 있고 길어야 되는데 그 낙이 엄청 빨랐다는 거예요. 엄청 빨랐다. 그래서 낙폭도 엄청 과하지만 이게 엄청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집을 또 뭐 예를 들어 6개월 1년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6개월 1년 하면은 못해도 옛날 중간치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3만원까지 또 갈 수 있는 또 테마에 보면 3만원까지 회복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시간 매직 구간 충분히 주면 그때 좀 금액적 해가지고 메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평단가를 3만원까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여기 고점에 있는 것도 털고 나올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어중간하게 빨리 원금 회복하고 싶고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중간한 금액의 종목에 또 물려버리면 정말 이제는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박셀바이오고요. 최근에 조금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알테오젠 보면서 느꼈는데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제가 다른 것들 또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가요. 최근에 바이오는 또 시장에 비해 그렇게 또 안 밀려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다는 게 바이오는 되게 코스닥 지수에 되게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바이오를 갖다가 세게 별로 안 미네 라는 생각 들고 오히려 시세도 나고 바이오 섹터가 죽었다라는 생각은 또 오히려 안 들어요. 최근에는 바이오 섹터가 급락해가지고 대시세가 뭐 정말 반대명에 쏟아진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셀바이오 갖고 온 건요. 박셀바이오는 지금 금액대가 예전에 세력이 개입했던 흔적을 보여주는 캔들로 보여주는 정말 금액대가 제가 봤던 금액이 36,9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금액대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 흐름이 혹시나 좀 반등을 해주면서 자리를 잡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가 여기가 이탈되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밑단까지 열어놓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단기간에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들도 들어왔다는 건 어찌됐건 저찌됐건 박스권으로 돌아왔고
박스권에서 횡보를 이건 바이오는 일단 횡보가 접어든 거거든요. 바이오는요. 일단 요 박스헬바이오 기준으로 보면 고점 꼭대기를 다 대시세를 그리고 이미 저가 가격 조정을 끝내놓고요. 끝내놓고 지금 최근에는 박스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 횡보 구간에 온 거죠. 매집한다고 무조건 여기서 매집한다고 가능은 아니죠. 이 매집 기간에서 박스권 매매는 가능한데 밑에가 이탈되면 또 바로 잘라야 되고, 왜냐면 밑에 하면 한 번 더 쭉 그 끌어내린다는 의도니까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되지만 여기 박스권에서는 박스 매매 가능하니까 세력이 매집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티 안 나게 같이 따라 매집하면서 15% 20% 계속 수익 낼 수 있는 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런 그 세력이 개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고 주가를 올려줄 마음이 없을 때 금액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금액만 왔다고 사면 안 되고요. 좀 뭔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박스권 매매가 장기적 지속되면 좋은 건 아니죠. 금액이 더 이탈될 수 있다는 염려. 그래서 제가 횡보를 너무 길게 하는 건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대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여기 금액대를 그리고 처음 상승 났다 처음 돌아오는 거거든요. 저가로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31,700원 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자리죠. 왜냐 처음 내려오는 거니까. 두 번, 세 번 내려오면 문제가 있지만 처음 금액대는 괜찮다. 왜냐 세력이 관여해 놨기 때문에 평단가 조절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목 되게 많이 보죠. 자, 아진산업이고요. 아진산업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자동차 섹터 중에 이거 이제 보시면 분명히 세력이 들어온 흔적은 있고 나가는 흔적은 잘 없거든요. 보시면 매집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매집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정말 그 거래량 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솔직히 이제 딱 그냥 크게 봐야 돼요. 차트는 크게 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얘 아직 그냥 이번에도 시세 나왔다 뭐 반짝반짝 하지만요. 그냥 크게 보면 박스권 장세예요. 아직은 그 맞습니다. 아직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박스권 하다니 지금 단기적 잡혀 있는 게 2,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빠진 거 그걸 2,300원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열어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2,300원대 지지 나오고 좀 세력이 개입하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든가 캔들이 밑꼬리 달린 뭐 캔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상승 반격형 캔들이나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 체크하면 체크 가능하겠죠. 그래서 2,300원대 한번 열어놓고 한번 흐름을 지켜보자. 자동차 섹터도 그 괜찮죠. 괜찮기 때문에 종목의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수에피스예요. 이수에피스가 얘도 바이오인데 보시면 바이오는 최근에 오히려 괜찮다니까요. 바이오는 아까 얘기 드렸죠. 똑같다. 가격 조정 다 반납하고 횡보로 들어왔다. 횡보로 들어왔는데 얘는 최근에 오히려 저점을 높이면서 시세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재료도 있고 부각하니까 이렇게 시세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여기 금액 이탈 안 하면 됩니다. 8,100원, 8,200원 이탈 안 하면 여기 고점이 돌파되는 걸 체크하면서 보시면 가겠죠. 재료는 확실히 여기가 근데 또 중요해요. 여기 이탈되면 또 급락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이탈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탈 안 되는 게 좋고 여기 근접할 때 금액에서 최대한 대응해 주셔야 된다. 꼭 지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최근 장세 보면 느끼실 건데 이세지수 검색해 보시면요. 뭐 이제 뭐 판권인가 아무튼 검색을 해 보세요. 나옵니다. 그냥 뭐 무슨 뭐 백신이었나 아무튼 뭐가 있는데 삼상 해가지고 뭐 허가 받았다 뭐 이런 좀 뭐 재료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또 바이오 또 한번 움직이면 또 세게 움직이죠. 그래서 금액대 꼭 지키면서 보면 한번 좀 모니터 해볼 수 있겠다. 이수앱 지수도 잘 한번 모니터 관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광 LIL이 제가 얘기 드렸던 금액이 밑단에서 마지막 금액 그어놓은 게 1,400원이거든요. 1,400원. 그래서 분봉상도 1,300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만 1,400원 지켜준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여기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1,300원 굳이 말하면 1,350원 여기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찰하고 대응하시는 분은요 1,350원 이탈 안 하면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여기 이탈하면 던지면 되니까. 지금 오히려 여기서 고가에서 많이 떠있지 않잖아요. 떠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금액대다. 1% 미만으로 잡아보고 해서 흐름 체크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내일 시가 출발이 어떻게 되는가 중요하겠는데요. 오늘 또 시장 밀리면서 이렇게 윗골이 하고 남았지만 지금 금액대 중요하다. 혹여나 여기서 만약에 1,400원에서 밀리면요, 1,300원 50 밀리면요, 9,000원대까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급락을 피하려면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빠르게 대응 안 하면 또 10% 20%또 때려 맞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대응 안 하면 바로 한 7, 8% 때려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더 고가에서 사니까 8% 되겠죠. 8%는 또 그냥 때려 맞는다. 그렇다고 8% 때려 맞았다고
바닥이냐? 그건 보장도 없죠. 8% 10%될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좀 맞춰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해인입니다. 오늘 재건주가 또 엄청 빠졌어요. 재건주가 해인, 뭐 서한기계공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서현 뭐 메탈 뭐 그거 있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15% 20%다 급락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거래량은 없는데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야 심지어 여기까지 밀줄이야. 근데 여기가 9,100원대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탈할 때 정말 빠른 대응 안 했으면 대응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예전부터 이렇게 진하게 그어놨잖아요.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탈하면 안 되는 금액이 여기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탈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빠져나왔어야 돼요. 이 기술적 지표로. 그런데 야 여기까지 밀줄이야. 여기까지 밀줄이야. 그리고 분봉상 보시면 여기도 버틸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8,100원대 구간인데 보시면 여기 8,100원대 구간에 멈춰요. 멈추긴 한단 말이에요. 8,100원 여기거든요. 여기서 멈춰줘요. 여기서 멈춰주는데 8,100원에서 멈춰주고 좀 이렇게 횡보하는 것 같다가 바닥이 멈출 수 있는 구간이니까 멈추곤 했. 너무 느린데요? 이거 너무 느린데? 아무튼 8,100원이다. 맞죠? 아까 여기 금액. 이 중간 라인이 8,100원이에요. 여기가. 딱 멈췄네요. 여기가 8,100원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자리였고, 반등 나왔는데, 반등했다가 실패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가 저항이 되고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것도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조정을 하루 만에 그냥 엄청나게 쏟아낸 겁니다. 왜냐? 해인이 제가 염려됐던 부분이 뭡니까? 신용비율이 높다. 10%가 넘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야 되는 자리에 못 갔다는 거, 오늘 제가 그어놨던 걸 이탈했던 금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응이 됐어야 된다. 안 됐으면 지금 금액대가 중요하죠. 여기. 지금 7,500원까지 봐야 돼요. 여기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7,500원, 450원 여기까지는 정말 좀 또 봐야 됩니다. 멈춘 구간, 반등 구간 봐야 되고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쏟아진 종목이 되게 많아요. 겁나 많다. 겁나 많다. 좀 웃긴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신용 비율이 높은 것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반대 매매, 투매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은 얘였지만 내일은 뭘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용비율 높은 것들, 지지대를 중요 지지대 이탈하는 것들은 일단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은 좀 물려 있더라도 밑에서 더 산다는 개념이면 돼요. 많이 빠질 자리가 멀려,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들은 그게 또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아무튼 종목별 좀 훑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멘탈 꼭 잡으시고요. 좀 일상에 집중하면서 요럴 때 좀 정신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털리지 마시고 잘 이겨내 보자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